예, 이번 시간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한번 보면요.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여야 됩니다. 요 사업자와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요 두 사업자에 대해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요건을 보면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 모두 가입해야 되고요.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 설비라든가 판매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도입 사업자, 뭐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죠? 대부분은 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입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요건 충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복식기장을 해야만이 성실사업자 요건이 되는데 지금은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3분의 2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사용했다라고 하면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요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을 한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연평균 수익금액의 50%를 초과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평균 수익금액의 100%가 아니라 50% 조금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50% 정도 뭐 평소에 이렇게 감소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2019년도에 성실사업자로 의료비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언제부터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18년, 17년, 1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6년도에 사업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에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국세 체납이 없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15% 난임 시술비 20%고 15%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의료비 지출 금액의 총 금액의 3% 미달하는 금액은 차감하도록 돼 있죠. 차감하도록 돼 있고요. 본인 등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외에 공제 대상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사업소득 금액의 3% 초과하는 금액, 3%를 차감한 금액하고 7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 총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총금액은 근로소득자일 때 총금액 기준이고요. 사업소득자한테 적용할 때는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근로자한테 적용할 때는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금액으로 계산을 하고요. 사업자한테는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 부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교육비 지출액. 자, 본인은 무제한이고요. 취약 전 아동은 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출된 교육비에 대해서 15% 적용을 해 줍니다. 자, 사업자의 교육비 중에 본인의 교육비 중에 보면 대학원이나 대학교 뭐 모든 게 다 됩니다. 모든 게 다 되는데 근로소득자일 때는 지급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적용을 해주지만 사업자는 지급능력개발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월세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적용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되면 되겠죠. 우리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월세세액공제 금액은 월세액의 10%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서 제출하는 사람은 12%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한도는 월세액에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750만 원에 10% 내지 12%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살펴봤던 세액 공제, 세액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 교육비, 의료비 세액 공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것도 적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농특세, 과세 대상일 때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세액 감면은 특정 감면 소득을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되겠고, 세액 공제는 특정 투자, 특정 지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결국에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둘 다 산출세액에서 빼준다라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감면인 경우에는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세액 공제는 구분 계산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월 공제 여부, 감면은 2월 공제 없습니다. 근데 세액 공제는 5년간 기본적으로 2월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세액 감면은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세액 공제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무신고 시에 어떻게 되느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방이전 감면 이런 부분들 무신고 시에는 배제됩니다. 무신고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는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는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추가 세액 감면 공제는 경정결정이나 경정청구 수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세액 공제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인 조정에서 두 번째 탭인 공제 감면 탭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 부분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와 의료비 지급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세액 공제에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미리 등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자, 그 인적 사항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하시면 지출금액 그러니까 1,0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죠. 지출이 되어 있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세액 공제 금액 850만 원 한도로 계산이 됩니다. 위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 금액 자료 있으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만은 우리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5천만 원 입력하면 5천만 원 기준으로 세액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 과세 표준 및 그러니까 세액 공제 탭 두 번째에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자, 조정 명세서로 가셔갖고 하단 부분에서 성실 신고 관련되는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직접 입력을 합니다. 850만 원, 700만 원 입력해서 공제 세액 금액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공제 세액 쪽 2월 공제 세액 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단 부분에 그러니까 성실사업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을 직접 등록해서 단기에 공제하겠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요. 세액 공제 신청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고 서식을 종료를 합니다.
신청서 종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으로 갑니다. 신고서 쪽에 가셔갖고 F6번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입력에서 성실 사업자 여부에 여로 일단 체크가 돼야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로 체크를 하시고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서 F7번 세액공제 입력 부분에서 우리가 성실사업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8번 관련해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내용이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서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 반영이 되지 않는데 코드 부분에서 F2번 눌러서 직접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찾으셔 갖고 의료비 그다음에 금액 공제율을 등록을 하시면 우리 세액 공제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사례에는 7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7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5만 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들을 정리했습니다.